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페이지 부교재 69페이지고요. 자, 우리 문제집은 245페이지. 저희 먼저 지금부터 문제는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볼게요. 자,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에요. 계산구조. 자, 먼저 순서 외워보시죠.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럼 4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보면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의 순서 중 옳은 것은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다시 한번요.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46번. 자, 답은요. 답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아니죠.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왜요? 그렇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과세표준 계산 구조 이제 한식을 순서를 외우지는 않죠. 다 외우는데 항상 문제는 양도 차익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질문하는 건지 반드시 질문에 주의. 아셨죠? 여기서 뭐 구하라고요? 양도소득 금액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되고 여러분들 실제 기출문제고 여러분들 이거 정답률이 50%도 안 됐었어요 이게.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건 실수로 틀리고 맞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 그렇죠? 47번 역시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기출문제 형태인데 이건 양도소득 과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득에 소요된 비용, 이용에 직접 지출한 비용, 장특,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 과표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이죠. 하지만 뭐 기납부세액은 뭐가 된다? 차가감 납부세액, 즉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과표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죠. 자, 48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표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가액은 실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여야 되죠. 이걸 쌍방 동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양도가액이 기준가면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여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실가를 확인할 수가 없대.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순서 어떻게 돼요? 매, 감, 기. 자, 취득 당시 실가를 확인할 수 없대요. 뭐가 돼요? 매, 감, 환, 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순서가 중요하고 특히 이 환산이라고 하는 가액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환산가액은 양도당시 가액에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만 적용한다라는 거. 자, 읽어볼게요. 자,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 경정 경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를 순서로 전차하고 적용합니다. 맞죠? 매매 사례금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은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5번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이미 끝났죠? 이미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적용해놓고 양도가액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어디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고 환산 방법은 양도가액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49번. (23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1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환감기. 이미 틀렸다. 그렇죠? 매감환기. 자, 2번. 양도와 취득 시에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49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양도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이제 실가가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에 되고, 그 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가 뭐가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 양도 비용이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결국 이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에 해당될 건가 안 될 건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건데, 자, 더 나가서 만약에 실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추계로 해야 된대요. 추계로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매, 감, 기.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 만약에 취득가액이 매감, 환, 기가 적용된다면 여기에 기타의 필요금은 어떻게 되지? 기타의 필요경비는 뭘로 해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해야 된다. 아셨죠? 근데 우리 우선 여기부터 하고 올까?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 페이지 어디냐면 72페이지예요. 부교재 72페이지 잠깐 와봐요. 자,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부동산 때 얼마예요? 어느 당시? 취득 당시 무슨 가액에? 기준시가의 3%. 아셨죠? 다만 미등기일 때 몇 프로예요? 0.3%가 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7%, 그 외의 것은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당시야?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의 기준 시가액. 이걸 여러분들 취득가액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취득가액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몇 프로다? 3%. 미등기는 0.3%.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이거 아닌데? 4번. 맞지? 자, 보시면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을 때 매감 한기로 적용할 때는 자, 어느 당시?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의 기준시가인데, 여러분들 기준시가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말한다?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 단가, 이 문제가 여기서 토지잖아요. 토지의 기준시가가 뭐냐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어. 단독주택이었으면 뭐겠어요? 개별 주택가액. 그게 아파트였어. 그럼 뭐겠어요? 공동 주택가액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별 공시가액을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고 국세에서는 기준 시가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국수공판장일 땐 살상가액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매달다면 시가표준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가표준액이 뭐냐고. 그 시가표준액이 토지는 뭘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때는 개별 주택가액. 아파트일 때는 공동 주택가액을 시가표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아셨죠? 그런 공시가격이 국세에서는 뭐라고 불리워요? 기준 시가라고 불리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자,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00분의 3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시가가 여기서 재산이 뭐니까? 토지니까 어디에? 개별 공시지가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어요. 맞아. 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중축한 경우에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중축일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을 할 때는 그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무엇에? 환산 취득가액에 5년 양도세 환산 취득가액에 자 환산가액이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아, 너무 좋은 문제. 여기 좋은 문제예요. 봐봐. 여러분들, 자,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취득가액이 되죠. 이거를 5년 내에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실무적인 문제예요. 실무적인 문제. 여러분들, 이 규정이 없을 때에는요, 예전에 건설업자들 있잖아요. 주택을 이제 지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옛날엔 꿀 빨았어. 왜 꿀 빨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건축비가 많이 들진 않더라는 거야. 이게 집을 지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땅값이지, 실제로 공사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집을 짓고 이제 분양을 해서 양도를 할 때 되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안 나와. 실제 공사비가 작어. 그러니까 뭐가 작아요? 실지 가액이 작어. 실지 가액이 작으니까 뭐가 커지겠어요? 양도 차익이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실제 공사비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실제 공사비를 몰라. 그럼 뭐가 되죠? 매, 감, 환, 기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보다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 오히려 더 큰 거야. 그럼 뭐가 줄어들겠어요? 양도 차익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뭐 재테크 그러지만 그 재테크 안에는 세테크도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내 이익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웬만한 이제 건설업자들이 대부분, 아니 뭐 건설업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세무사들이 그냥 양도세 신고나 할 때 그냥 건축 비용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뭐 하더라? 유리하더라는 거였어. 그래서 세금을 탈루는 아니지만 어떤 편법적으로 세금을 이게 이렇게 절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5년 내 양도를 했는데 너가 실공사비용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이익으로 가산세를 내게끔 하는데 그래서 몇 년 내 양도하면요? 5년 내 양도하면 5년 내 양도하면서 아니 5년 안에 있는 공사 신축 비용을 모른다고? 이건 좀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뭐 하겠다? 가산세를 매길 거야. 가산세를 매기는데 얼마만큼 매겠다? 100분의 5만큼 매길 거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 100분의 5가 있는 건 중요한데 그 100분의 5를 세금의 100분의 5로 할 건가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디에? 환산가액이나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중요한 여기 산출세금 아니라고. 산출세금이 아니라 어디에? 환산 취득가액에 감정가액이나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니고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했던 거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환산 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때는 산출세금이 없어도 뭐는 중요한다? 가산세는 적용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기 빵이면 가산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산세가 없겠지.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산출세금이 빵이라면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지 않겠지. 아셨죠? 하지만 이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5년 내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그 가산세는 뭐가 되겠다? 산출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아셨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제, 이 문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하시면 장특은 무슨 별이에요? 자산별이에요.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했어 또는 동시 양도했어 그래도 3년 이상이고 등기된 것만 장특을 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양도해서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양도했어도 장특이 된지 않을지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에 비해서 무엇만큼은 기본공제만큼은 무슨 별이다? 소득별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자산을 1년 동안에 양도한 경우로 한다면 이때는 소득별로 250만 원이 돼. 그 소득별 내에서 뭐가 된다?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산별과 소득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특이나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자, 2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이거 뭐예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당초 증여자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고 자 A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A 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3억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누구예요? A 법인과 주주가 시가 3억의 토지를 자 누가 양도했어요? 주주가 값이 있는데 시가 3억짜리를 이걸 5억에 양도했죠? A 법인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 그러면 A 법인은 뭐가 걸려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걸려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부당해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특수관계자의 거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응? 어째 저만 아는 분위기인데 맞죠? 그러면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건 고가 양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원래 3억짜리 시가가 3억짜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최대 비싸봐야 얼마 이 법인은 최대 얼마 정도에 사와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적어도 3억 1,500의 범위까지는 사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얼마에 샀어요? 5억에 취득한 거잖아. 맞죠? 그럼 이때는 취득가액을 5억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본다? 3억으로 본다는 거. 맞아요? 자, 이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잠깐만 기억하실래요? 페이지 24페이지 가봐요. 부교재 24페이지. 자, 여러분들 잡아요. 기억나요? 자, 24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뭐가 있지? 국수, 공판장,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또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나에 취득하는 것으로서 90% 입증을 한다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무리 국수 공판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어. 첫 번째 뭐 있지? 판결문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되겠죠. 두 번째 거민계약서나 공정증서상의 금액도 제외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뭐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 등은 무조건 시가표를 한다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 부당행위상 부인이잖아. 얘가 지금 법인이 취득하는 거였잖아. 법인이 5억에 샀대요. 맞죠?
그러면 그 모업인의 취득가액 5억 취득가액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로 인정한다? 3억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법인은 왜 5억이나 줬지? 법인이 5억으로 찼잖아요. 5억에 산 건 이거는 토지 가액은 얼마로 산 거고 토지는 3억 주고 산 거야 실제로. 3억 주고 샀어. 그러면 2억은 어떻게 되지? 주주에게 줬죠. 주주에게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럼 법인으로부터 주주가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이 뭐야? 배당이지. 정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주주의 값은 양도가액은 얼마로 볼 거야? 3억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럼 너가 5억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2억은 뭘로 받니? 배당? 소득세로 내면 되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A 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적인 따라 적절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는 게 너가 5억에 팔았지만 자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5억 중에서 3억은 양도세를 내는 것이고 나머지 2억은 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게 법인이 5억 주고 샀어. 그럼 국수공판장이니까 취득가액을 5억으로 인정할 거야? 인정? 못하지. 인정 못하고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해 줄 거야? 3억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 2억은 뭐 준 거다? 배당을 준 거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가 뭔지 몰라도 답은 분명히 몇 번, 5번이 틀렸죠? 왜 그랬어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대잖아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매감 환기인데 환자가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출문제를 종합해보면 매감 환기 순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매감 환기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라고 매감 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매감 환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52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맞죠?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이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이건 추계결정의 매감환기입니다. 맞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무조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맞아요? 예. 자,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맞죠? 자, 5번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 필요경비 계산 공제 금액이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양도 직접 비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5번이 틀린 게 자, 5번이 왜 틀렸냐면 이게 틀렸어요.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뭘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을 할 때, 기준시가를 할 때는 아닙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 73페이지 잠깐 와볼래요?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73페이지 사례 3번을 한번 볼게요.
74페이지 사례 3번을 보시면 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양도 차익이라고 돼 있죠. 자, 원래 보시면 양도 가격이 얼마예요? (5억이죠) 자,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예?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매, 감, 환, 기 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뭐 없어요? 매매 사례 가격도 없고 감정 가격도 없고 뭐 구해야 된다? 환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예? 그러면 환산가액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환산가액은 결국 뭔 기준이 있어야 환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준? 시가가 얼마에서 1억에서 2억 뛰었죠? 기준가 2배 뛰었잖아.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5대 x는 2대 1. x를 우리 환산가액으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2x는 5, x는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산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2억 5천이 되는 거라고. 응? 자, 그러면 기타 필요금은 어떻게 돼요? 기타 필요금은 등기된 토지니까 등기된 토지라고 가정했죠? 5억 양도가액 위에 보면 등기된 토지니까 몇 프로? 3%죠? 3% 맞죠? 100분의 3이니까 어디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가액의 3%가 아니라고. 취득가액의 3%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니까 얼마의 3%예요? 1억의 3%. 그럼 얼마예요? 300. 그럼 답은 2억 4,700이라고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당신이 양도가액이 5억인 건 알겠어. 근데 취득가액이 없대. 취득가액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에? 뭐가 더해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2억 4,700이라고. 네? 네. 화내지 말고. 이걸 또 양도차익으로 써줘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양도차익을 줄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을 줄인다는 것은 필요경비를 더 큰 걸로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자, 취득가격이 빵인데 사례 3번에 보니까 자본적 지출 및 기타 양도 비용이 얼마가 있어요? 3억이 있죠? 맞죠?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된다? 2억이 되는데 조세 부담을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이 작은 걸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필요경비는 둘 중에 뭘로 하면 된다? 큰 걸로 하면 되지. 필요경비를 큰 걸로 하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처럼 무슨 금액과?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아셨죠? 또는 두 번째 뭐? 자본적 지출 및 양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해서 둘 중에 무슨 금액으로 하면? 큰 금액으로 하면 조세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읽어볼까? 여기. 자,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얘 때문에 틀린 거 아셨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계산하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의 금액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금액보다 작대. 그럼 누가 더 크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금액이 더 크잖아요. 맞죠? 그럼 뭘로 한다? 이때는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 금융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 아셨죠? 우리는 이 문장을 뭐라고 해요?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53번. 자, 지금부터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을 산정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도 취득가액에 뭐한다? 포함되는데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뭐한다? 제외한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소송 비용이 있는데요. 예? 이런 소송 비용이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않았다면 이때 양도소득에서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송 비용이 만약에 필요경비 인정받지? 이 필요경비 인정 받았다면 뭐가 된다? 양도소득 때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텔 건물을 40억에 사가지고 1년 정도 모텔업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75억에 팔아요. 1년 6개월 만에 35억을 번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 1년 6개월이면 2년 미만이잖아요. 2년 미만의 세율은 몇 프로? 2년 미만의 세율은 40%잖아. 맞죠? 그러면 이건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거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2년 내 파는 게 유리해요? 2년 지나서 파는 게 유리해요? 2년 내 파는 게 유리하다고. 왜? 2년 내 팔면 최대가 40%인데 2년 후에 팔면 최대 45%까지 가버리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한 5억 이상은 다 45%야. 양도 차익이 45억이라면, 양도 차익이 35억이라면 대부분의 세금이 45%를 적용받을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래 2년 내에 팔면 40%인데 2년 내에 팔아도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금이 더 큰 쪽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해라? 큰 쪽으로 해라라는 거야. 2년 미만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40%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교과세를 해야 된다고.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하고 단순히 40%만 적용했을 때 세금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가라? 큰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는 2년 미만 부동산 세율 무조건 40%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이제 틀리게 된 거지. 2년 미만은 40%를 원칙으로 하되 비교과세에서 더 큰 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어쨌든 모텔업을 했으니까 중개사 수수료라든지 법무비용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고, 맞죠?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개 수수료나 또는 기타 어떤 비용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되겠어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공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 그렇다면 두 번째 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인데 이런 감가상각비가 역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계산 안 했어. 그러면 양도소득에서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포함돼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 전체의 금액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런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받았어. 아셨죠? 그러면 필요경비 인정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취득가액에서 뭐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해야 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말 뜻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라는 놈은 취득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놈이야. 근데 이걸 비용이 인정받았어.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개념.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건 그만큼 필요경비가 커진다는 것이고,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건 그만큼 필요경비 크기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어려웠던 거.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건데, 이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는 결국 이자 비용의 합계액이거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현재가치 할인 차금도 계상이 됐다면 얘는 어디에 포함해야 돼요? 얘는 취득가액에 뭐 해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액이 있다면, 즉 현재가치 할인 상각액은 이자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런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 있다면 이 금액 역시 어디에서 취득가액에서 뭐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상각비가 있다면 이 상각비는 어디에서 빼라?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개념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여러분들 시가 3억짜리인데 5억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5억짜리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취득가액 얼마로 본다? 3억으로 보죠. 이걸 말로 해봐.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으니까 얼마를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 지급 방법.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할부이자 등이죠? 이런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아셨죠? 포함하고. 자, 4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금을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5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요거 하나만 좀 눈여겨보세요. 조정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것만 우리 부교재에 좀 더 적어둬 줄래요? 부교재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70페이지, 71페이지 하고 있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